네, 성명서 내용 확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시작에서는 사실 50대 50이었는데요. 이 위원회 안에서는 9대 1로 동결 쪽에 상당한 힘이 실린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정의 구체적인 배경과 앞으로 시작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조금 더 자세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선성원 석자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준의 결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연준에서 이자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는 이제 지표에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고용 창출입니다. 고용 창출은 생각보다 꽤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큰 지표 그 GDP 그런 걸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부진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가지 문제고 오늘 또 성명에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는 인플레이죠. 인플레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신흥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동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좀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반응을 보면은요, 안도감 그리고 경계감이 좀 팽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현지 학계에서는 어떠한 평가들이 현재 나오고 있나요? 네, 대부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급히 올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비둘기파하고 매파들이 있는데 매파들에서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이제 노동시장이 지금 이제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데 이게 또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은 인플레이가 더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걱정들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원유하고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이게 더 올라가지 않느냐 경제 성장률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가 더 올라간다 그런 걱정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들 하는 것은 이제 자산 거품입니다. 영어로 하면 asset bubble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증권 시장에서도 이제 자산 버블이 생겼다 그랬는데 이자를 빨리 올리지 않으면은 이제 버블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자를 빨리 올리지 않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은 결과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이자를 더 많이 빨리 올리지 않으면 안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후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걱정들이 이제 매파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어야지 실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금리가 동결이 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교수님께서는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반응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아침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제일 큰 걱정은 이제 자금 이탈이었거든요. 그런데, FRB가 이제 이자를 올리는 것을 조금 이제 연장함으로써 자금 이탈 우려가 조금 줄어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이제 달러도 지금 오늘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이제 수입하신 분들에서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자가 이게 이제 이번에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12월에 올리느냐 그거 차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신흥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신흥국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깊었었거든요.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한국 경제는 저는 이제 신흥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로 보면 1등국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걱정을 해야 할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에는 이제 다행히 위완 보유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할 때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큰 이슈가 경제 성장률이 지금 부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급한 것은 제 생각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제로 금리로 좀 빨리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릴 때는 이제 찔끔찔끔 조금씩 내렸는데 저는 그게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내리려면은 좀 과감하게 내려가지고 제로로 내려가지고 그 깜짝 팩터 영어로 하면 이제 서프라이즈 팩터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찔끔찔끔 내리면은 이제 그 효과가 없고 이게 큰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가 일본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자를 과감하게 내렸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그게 좀 큰 도움이 됐고 일본 경제에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3번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제일 효과가 많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게 깜짝 팩터가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깜짝 팩터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한국은행에서도 이자를 좀 빨리 제로 금리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는 조언도 덧붙여 주셨고요. 자, 미국을 본다면 이제 FOMC 회의 10월, 12월 이렇게 2번 회의가 남겨져 있습니다. 자, 10월도 가능하다라고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인상 시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10월 달에는 제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하고 10월 말까지 그때 뭐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신흥 국가 뭐 인플레 그 이제 환경이 그렇게 많이 바뀔 것도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만일에 이자를 올린다고 그러면 이제 12월 그러니까 이제 12월 중순이죠. 12월 중순이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꼭 이자를 올려야 한다는 그런 뭐 이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 초 1월이나 3월쯤에 내릴 수도 있겠죠. 올릴 수도 있겠죠. 네. 네. 올해라면 12월 그리고 내년에 인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